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형법은요, 16년 해경 간부 시험에 나왔던 위증죄 관련된 거 좀 보겠습니다. 자,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개념은 동일하다. 좀 다르다고 그랬죠? 제가 그때 위생, 무사 이런 얘기 했었죠. 위증죄는 생각한 것과 무고죄는 사실과 이게 다른 걸 따지는 겁니다. 그래서 위증죄는 실제 진실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증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생각이 중요하고요. 생각과 증언한 내용이 다른 게 허위예요. 근데 무고죄는 사실과 고소 내용이 다를 때 이게 허위입니다. 그래서 허위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. 그래서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. 진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중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없다. 이건 전에 한번 이 설문 한번 봤었죠. 위증죄라는 것은요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과 다른 걸 얘기하면 위증죄가 되는데 문제는 그게 꼭 요중 사실과 상관없는가도 상관없대요. 죄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상관없는 거. 그래서 뭐 칼로 찔렀다. 찌르지도 않았는데 칼로 찔렀다고 거짓말하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죠. 그럼 위증죄가 됩니다. 근데 칼로 찔렀다 안 찔렀다 이걸 거짓말하면 이거는 살인죄에서 꼭 증명해야 될 사안이지만 이 사람이 왼팔로 찔렀다. 오른손으로 찔렀다. 이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. 이걸 거짓말한 거, 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뭐 처벌받고 안 받고 차이가 없지만 우리 위증죄는 이것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. 뭐냐면 위증죄는 우리 학자들 이런 말을 해요. 이건 선서 위반죄란 말을 해요. 선서 위반죄. 선서 위반죄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서를 했죠. 내가 기억한 대로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.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대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이건 처벌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위증죄가 또 중요한 게 이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 우리 증거 중에서 가장 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인이거든요. 근데 증인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재판에 잘못될 위험이 바로 발생했다고 봐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위증죄는요, 그 내용이 뭔지를 안 따져요.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거짓말했으면 무조건 위증죄로 처벌을 해버립니다. 왜? 너 선서해놓고 왜 거짓말했냐 이거예요. 내용을 따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요중 사실에 관한 것인지, 즉 살인 사건을 처벌하는데 중요한 사실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실인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. 그냥 거짓말이면 그냥 위증죄로 처벌을 해버립니다. 이게 그 말이고요. 선서거부죄라는 말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. 선서해놓고 왜 거짓말했냐 이거예요. 자, 그다음 피고인이 선서 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, 자, 증거 위조죄가 성립하느냐 문제인데요. 여기서 말하는 증거 위조죄에서는 증거물만 얘기합니다. 증인은 해당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증인은 요 1항이 아니라 2항에 있는 증인 은닉죄와 증인 인멸죄, 증인 도피죄 이걸로 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증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증거 위조죄는 그야말로 증거물만 해당된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, 또 이 증거 위조죄는 증거를 위조한다고 그랬을 때 증거 위조는 이런 거예요. 우리 여러분 형사소송법에서 증거 방법이라는 게 있고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. 이 증거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증거죠, 증거. 예를 들어서 어떤 칼이 있다. 그럼 칼이 증거고 그 칼을 본 내용, 칼을 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증거 자료가 되고요. 증인이 있으면 증언, 이게 증거 자료고요. 서류면 서류의 내용, 이런 게 증거 자료란 말이에요. 근데 증거 위조죄는 이걸 고치는 게 아니고요. 이걸 고쳐야 돼요. 이 증거 자체를 고쳐야 돼요. 이 증거 자체를 만들어내야 증거 위조죄입니다. 이 증거 위조라는 것은 요거를 새로 만들어내야 증거 위조죄가 돼요. 그러면 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버렸다든가 뭐 서류를 하나 위조를 했다거나 이러면 증거 위조죄가 됩니다. 그런데 증거 위조죄에서 증인 있죠, 증인.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증거 위조죄가 될 수 있겠지만 증인은 사람이 있었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자, 선서 무능했던 사람이 원래 있었어요. 이거 없던 사람을 새로 출생을 시킨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데 이 선서 무능력자가 있는데 이 말의 내용을 바꾼 거예요. 못 봤다, 못 봤는데 봤다라고 지금 조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, 이게. 이걸 고치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아요. 증거 자체를 고쳐야 돼요. 증거 자체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증거 위조죄가 될 수가 없어요. 원래 사람은 있잖아요. 기존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.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 다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술을 허위로 하게 만들었을 뿐이기 때문에
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아요. 증거 위조죄는 증거 자체를 만들어내야 돼요. 없던 칼을 만들어냈다, 없던 서류를 만들어냈다 이런 게 증거 위조죄지 원래 있는 사람한테 말을 바꾸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건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목격한 것들을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건 증거 위조죄가 안 돼요. 증거 위조죄는 증거 자체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. 증거 자체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말을 바꾸게 하는 거 그런 건 증거 위조죄가 안 됩니다. 그다음에 위증죄와 모해 위증죄가 형법 33조 단서 소정이 신분관계에 대해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. 우리 판례는 이 모해 위증죄를 부진정 신분범으로 보죠. 형의 경중이 있는 거 신분으로 보는 거죠. 이 모해 목적도 신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원래 신분은 행위자 관련 요소죠. 우리 신분증 그러잖아요. 신분증이라는 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건데 이 모해 목적이라는 건 행위와 관련된 거잖아요. 그 행위가 무슨 목적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모해 목적을 행위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으로 본다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학자들한테 비판을 좀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대법원이 모해 위증죄를 부진정 신분범으로 보고 있다는 거. 이게 부진정 신분범으로 보게 되면 공범과 신분 검토할 때 공범들이 처벌을 따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. 이게 부진정 신분범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요, 위증죄하고 무고죄는 다르죠. 위생무사입니다. 위증죄는 생각과 다른 거, 무고죄는 사실과 다른 거. 그 다음에 위증죄라는 것은 선서를 거부한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선서를 해놓고 중요한 말이든 중요하지 않은 말이든 어떤 말이든 상관없습니다. 선서를 해놓고 자기가 선서해놓고도 거짓말하면 그건 다 위증죄로 처벌을 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이렇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건 이런 거는 증거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. 증거 위조죄가 되려면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. 이 사람은 원래 있던 거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의 말을 바꾼 것은 증거 위조죄가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우리 대법원은 모해 위증죄를 부진정 신분범으로 본다. 즉 모해 목적을 신분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개가 틀렸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